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11월도 이제 경마 2주 남았죠. 이번주 그리고 월말 경마 남아있는데요. 정말 빠릅니다. 겨울이 부쩍 다가왔어요. 새벽에는 칼바람입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감기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목감기, 코감기가 계속 지금 나았다가 또 왔다가 지금도 코가 약간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라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어쨌든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경마 좀 부진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나마 토요일은 메인을 비롯해서 좀 임팩트 있는 적중도 나왔고요. 무난한 성적이 나왔습니다만 금요일도 적중 4개 약간 부진했죠. 일요일도 부진했습니다. 좀 제가 예상했던 그런 전개도 안 나왔고 노렸던 경주에서 또 제가 예상했던 능력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마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예상이 좀 안 풀렸던 부진했던 1호 경마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주 지난주 제가 금요일 부산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이 좀 좋아지니까 또 제주에서 지난주는 좀 안 풀렸죠. 제주는 토요일날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주는 금요, 토요, 제주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도 지난주 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주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3라운드 자금 확보를 위한 첫 승부를 준비를 했고요. 5라운드, 9라운드 역시 힘을 한번 실어볼 경주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첫 경주 6등급 12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월드파이트맨이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도전 세력이 다수 있는데 첫 경주는 이세마 경주답게 복병들이 좀 눈에 띕니다. 월드파이트맨과 한 집에서 동반 출격하는 월드볼드맨도 훈련을 통해서 월드파이트맨 따라다니면서 걸음을 많이 늘렸는데요.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파피베이브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이후에 새벽 훈련을 통해서 부쩍 성장한 모습이에요. 3번, 5번 가장 외곽에 있는 스트롱위너는 좀 인기를 모을 테고요. 순간 파워도 기승기수의 어떤 무게감 또 마필의 사이즈 감안할 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6번과 2번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2번은 도전 세력들로부터 아주 거센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3번, 5번, 8번, 10번 요런 마필들의 기량이 이번 조이 오브 킹하고 큰 격차가 나지 않아요. 이번 경주 6번, 2번 저배당 공략은 좀 조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외곽에 있는 10번이나 8번이 일단은 뭐 후차권에 좀 근접한 전력으로 판단됩니다만, 파피베이브, 월드 볼드맨 이런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램프 요정 진이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램프 요정 진이가 직전 1번 게이트 선행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펼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 선행 나서서 물론 뭐 종반 강스트랜드하고 뭐 4번하고 3, 4번하고 접전을 형성하면서 끝걸음이 죽지는 않았어요. 3두가 아주 그냥 박빙의 접전을 펼쳤죠. 3환홍 타임이 38초 1이 나왔습니다. 라스트 환홍이 13초 4가 나왔고, 결승선까지 걸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구간 타임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문제는 선행하고 델미를 잡혔다는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자, 오늘 선행 됩니까?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저는 반반도 채 안 된다 라는 판단이에요. 5대5 한 6대4 정도로 이 윙게이트가 선행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라는 판단입니다.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여유로워요. 두 번의 주행심사를 통해서 보여준 윙게이트의 순발력은. 이 마필은 공백 경주였던, 이전 경주였던 6월달 경주에서도 뭐 선두력만큼은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거든요. 뒤가 부족해서,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공백을 가졌고, 재금을 통해서 나름 뒤도 보강이 되고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1번 윙게이트의 존재가 램프 요정 진이에게는 걸림돌이다. 상당히 뼈아픈 존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 8번 월드 이글 캣이나 또는 3번 퍼펙트 플래시, 뭐 2번 보령 월로드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충마 선정을 할 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이나 8번 쪽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11번 윙게이트의 선두력이, 뭐 나머지 마필의 선두력은 뭐 그만합니다. 8번 월드 이글 캣이나 2번 보령 월로드가 앞에 갈 수 있는 순발력이 되긴 돼요. 그런데 램프 요정 진이가 워낙 중속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마필 정도는 넘어설 거예요. 그런데 윙게이트는 다릅니다. 딱 문 열리면 뭐 11번은 앞에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 뒷선에서 아마 2번, 8번, 12번이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12번이 2번, 8번을 넘어서서 뭐 어깨를 나란히 하면은 직선주로 해서 찍어 누르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고 힘을 쓰거나 좀 밀린다면 15개 올대가리 이거 부러질 확률도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3번과 8번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막감으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내줄 복병권 마필들도 이제 눈길을 좀 끕니다. 4번과 5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이번 3라운드가
6등급 1600, 6등급 1600 경주입니다. 바로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 자금 확보를 위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신윤경 마주의 두마필. 신윤경 마주의 두마필 6번 톱 오브 더 랭크, 8번 스테이쿨. 이 6번과 8번이에요. 8번은 인기를 좀 모으고 있죠. 근데 톱 오브 더 랭크는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바닥이에요. 인기가. 복병입니다. 한마디로 중고배당 안겨줄 수 있는 복병감인데 두마필이 다 재밌어요. 이 신윤경 마주의 두마필이 다 재미있는 경주로서 이번 승부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서부갬벌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오아시스 아들이 그 뒷선을 따르는데, 자 1600이라는 부분, 이 서부갬벌과 오아시스 아들이 모두 뒤가 탄탄한 유형입니다. 두마필다. 추임력이 아주 뛰어나요. 자, 이 추임력이 뛰어난 두마필이 바닥 추입을 하면서 동반 입상한다? 글쎄요. 쉽지 않은 조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조합 자체가. 스테이쿨은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고 톱 오브 더 랭크는 추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양동작전을 펼칠 신윤경 마주의 두마필 앞에서 8은, 톱 오브 더 랭크는 뒤에서 날라올 텐데, 이 추입을 주무기로 하는 인기 1, 2위마 이 두마필이 깜빡이를 형성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추입 두마필이 올라오기 전에 뭔가 앞에서 수가 나든지 아니면 두마필이 날라올 때 같이 날라오면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오야라나 게임은 결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자체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조합은 아니에요. 추입 조합, 이거 상당히 어려운 조합입니다. 차라리 선행 조합이 선두권 경합만 안하고 차분하게 힘 안배하면서 앞에 간다면 동반 입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바닥 추입 두마필이 인기 1, 2위가 됐을 때는 정말 조합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보다는 좀 환수가 나와줄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고, 그 환수 배당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적중 환수 다 만족시켜드리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4마리의 그래프가 그야말로 비슷비슷한데, 이 중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운주 매직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 딱 열리면 인기 1위마로 올라왔을 거예요. 인기 1위마. 그만큼 운주 매직은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1400이라면 중속이 뛰어나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부담 중량, 감량 이점도 좋고, 일단 이번 경주가 운주 매직으로서는 직전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직전 경주는 김해시 양배 2세 최강마들하고 접전을 펼치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반 경주라면 경쟁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판단, 여기에 부담 중량도 적절하게 줄어들면서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여건이고요. 대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체가 좀 얇은 단점 때문에 항상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직전 한번 주춤했어요. 하지만 최외곽이었습니다. 이번엔 1번 게이트. 송경윤 기수가 차분하게, 물론 뭐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 그래서 앞으로 툭 치고 나오진 못하겠습니다만 차분하게 내측에서 밀고 나오면서 한 중위권 포지션 가져가는 전개, 여기 또 코너링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밀고 올라오는 전개, 그 정도만 해주면 직선줄에서 좋은 싸움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인기 마필들 빅뱅 클래스는 직전 1번 게이트 2점 그리고 선행 비교적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우승을 끌어낸 바 있는데, 자, 직전보다는 좀 레이스가 힘겨워졌어요. 그리고 닥터 루이스 또한 1400 외곽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겁니다. 외곽에서 한 차례 극복해낸 바가 있어요. 이때 정도윤 기수가 호흡을 맞춰서 외곽에서 밀고 나오면서 차분하게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뭐 코너링을 선회하면서도 한 3선 정도 외곽 돌았고 초반에 좀 힘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걸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55, 이번엔 57입니다. 부담 중량 2kg 증가가 그때처럼 외곽에서 힘을 쓰기는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번 경주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은 마필이 바로 4번 운주매직과 1번 대길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4번과 1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직전보다 여건이 나빠진 빅뱅 클래스, 닥터 루이스, 요 두 마필은 일단 뒤로 돌리면서 적절하게 방어권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당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 배당 마필들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잉 레이스, 플라잉 레이스가 훈련시에 그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강스 프라이드는 분명 데뷔 초기에 보였던 그 경주력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역시 요주의 마필입니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요주의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브리도 켈리 또한 이번 경주 이변 가능성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2번, 5번, 11번 이 3두는 복병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다양한 성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5등급 1800리트 레이스인데요. 포스비 위드 유의 파워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연투가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포스비 위드 유 막강한 뚝심, 파워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어메이징 원, 앨리스 마린 인기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복병으로 나이스 걸, 그말 리조이스, 시애틀 드림, 바벨 모모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포스비 위드 유를 놓고 앨리스 마린이나 어메이징 원의 기량이 좀 어중간해요. 앨리스 마린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정말 깔끔하게 잘 풀려야 되는 어부지 자력 입상은 조금 쉽지 않고요. 어부질이라기보다는 정말 전개 편해야 됩니다. 뭔가 본인이 딱 원하는 계획대로 딱딱 풀려줘야 입상이 가능한 조건이 좀 잘 맞고 여건이 잘 맞아야 돼요. 전개가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맞춰가지고 저 배당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 공략하기는 사실상 좀 메리트가 부족하죠. 공략의 메리트가 부족한 마필입니다. 어메이징 원은 이제 거리 경험이죠.
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소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1400 건너뛰고, 예전에 이 마필이 1600은 뛰어봤습니다. 어메이징머니 데뷔 초기에 1600을 한번 뛰어보긴 했는데 뭐 결과는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경주거리를 늘려서 1800인데 그리경 해당거리 첫 도전, 그리고 뭐 이 마필의 1600 첫 도전을 감안할 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라면은 이 마필도 인기마로서 메리트는 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얼마나 뛸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띄워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요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딱 맥시멈, 딱 본전, 기본, 이 정도가 이 마필에게는 딱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2% 부족해요. 앨리스 마린도 이날 입상을 통해서 1800을 소화할 수 있는 마필로 검증은 됐습니다만 53.5의 중량에 내측 최적 전개가 받쳐주면서 정말 전개가 깔끔하게 풀렸습니다. 선입권 최적 전개, 내측 최적 전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직전 경주는 이날보다 순위가 뒤로 조금 밀리니까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직전만 못한 모습이었어요. 39초 테이 3화롱 타임이 40초 9, 거의 뭐 41초까지 나왔습니다. 3화롱 타임. 전개가 조금만 꼬여도 이렇게 라스트 걸음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앨리스만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앞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55. 또 안쪽에서 파묻힐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앨리스 마리는 여러모로 인기마로서 불안 요인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기마 두 마필이 불안하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8번 포스비드를 중심으로 노림수의 마필들 노리고 들어갈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번만 현장에서 기본 방어 가져가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판단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8번을 중심으로 환수를 노려보는 경주로 가져가는 게 아주 적절한 편성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화아뎁터, 금화아뎁트 부담 중량이 좀 빠졌어요. 직전 이제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고전했죠. 깡바닥을 쳤습니다. 데뷔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이후에 두 번째 경주에서 깡바닥을 쳤는데, 자, 뭐 상대 마필들이 강했고 전개가 쉽지 않았다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대가리 금화아뎁트 뭐 데뷔전 보여준 경주를 가지고 과연 이 5등급 경주에서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냐, 일단 저는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편성을 딱 보니까 뭐 뚜렷한 강만은 없네. 하지만 금화아뎁트가 선두권 공략하기는 쉽지 않겠다. 오 판타스틱, 하늘 폭풍, 또 홀리데이 킨도 순발력이 만만치 않고요. 송정 투데이도 뭐 데뷔전 선행을 나서서 아주 뛰어난 순발력은 아닙니다만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는 여건에서 과연 금화아뎁트가 15군데 올대가리 이걸 받을 만한 마필인가? 저는 이 인기도에 분명 좀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데뷔전 보여준 경주력은 분명 좋은 기량이고
많이 뛰겠다, 센 말이다 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만, 직전 대상 경주는 완벽한 실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차라리 감량의 이점에 하늘 폭풍이나 내측 최적 증가가 가는 이 홀리데이 퀸,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복병권이 많아요. 강급된 가온보스나 골든라이스 같은 마필들 이제 센 말들 위주로 뛰어왔기 때문에 강급대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습이 가능한 오판타스틱, 또 외곽의 식스 히어로,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될 경주입니다. 상당히 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난타전. 금화뎁트만 부러지면 완전 난타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늘 폭풍이 남정혁 기수가 스타트만 좀 잘 끊어서 나와준다면 초반 한 2, 3위권 포지션 끌어갈 수 있을 테고요. 직선주로 경쟁력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정혁 기수가 잘하는 게 이 스타트가 상당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쉬는 기수입니다만 53으로 내려온 부담 중량의 하늘 폭풍, 저는 금화뎁 못지않은 경주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기 1위마, 인기 2위마, 차라리 하늘 폭풍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략도 나쁘지 않겠다. 좀 더 과감하게 간다면 내측에 있는 홀리데이 퀸이 선두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내측 선입작전 최적 전개 가능한 여건에서 안쪽에 있는 마필 가운데서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거든요. 요 마필의 선정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8번, 2번 이 두 마필이 경주의 키를 쥐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번 금화뎁트를 놓고 공략하더라도 8번과 2번은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요. 뒤로 돌리더라도 주목해야 될 마필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클러치 위너 데뷔 전 1400에서 그야말로 아주 멋진 경주력을 과시했던 선두권 장악하고 그냥 한 바퀴 뺑 돌아버렸죠. 클러치 위너 당시에 이 마필 쌍까지 공략 가능하다, 쌍성시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클러치 위너가 이번 경주 강축 역할을 해주는 상황에서, 자, 후차권을 보면은 스피드톱, 낙동명작, 닥터카렌 요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강축마가 서 있을 때 그름을 좀 아껴왔던 마필들 또는 복병 마필들, 마방에서 부쳐먹기 승부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방 특성이에요. 그런 거 좋아하는 관계자들이 많죠. 축이 서 있네. 그럼 우리말 한번 딱 붙여먹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경주네. 요런 경주. 한마디로만 해서 배팅을 해먹기가 참 좋은 레이서죠. 그리고 이 공략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 중 환수가 나와주고 능력도 출중한 기대주가 이번 경주 이두가 있습니다. 이 이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두면 사실상 게임 끝나지 않을까. 저는 6 놓고 딱 2마리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복병권 한두 방어하든지 인기권 가운데 한두 방어하든지 그 정도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압축이 가능하고 환수도 나와주는 경주예요. 7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이죠. 제가 아까 토요라 그랬나요? 금요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금요 최고 선택. 자, 메인 승부처 상당히 좋은 경주가 하나 걸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있게 때려 드릴 예정이고요. 적중, 환수 다 잡아내겠습니다. 7라운드 좋은 승부, A급에 준하는 그러한 좋은 승부, 매력적인 승부가 될 겁니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급으로 아주 강하게 한번 붙어볼 가능성도 있는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만 강도를 좀 올려서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나이스바디가 선두력을 앞세워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 편하게 가면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이탈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소리 태풍 같은 마필이 있고요. 1번 게이트입니다만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죠. 기습이 가능한 아카라카도 있고 외곽에서 치고 나올 작전 구사 능력이 좋은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버디가 선행을 뺏길 우려도 있고 견제도 아주 심하게 당할 거예요. 이번 경주는 1번, 11번, 6번 이 3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1번보다는 6번과 11번의 기량이 전혀 밀리지 않고 전개에서도 오히려 유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막감은 여기서 선정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6번과 11번을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는 레이스고요. 도전 세력 중에선 아카라카, 콩코드 파크 이 두 마필이 눈길을 끄는 복병권 세력이 되겠습니다. 콩코드 파크, 아카라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라스트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2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예요. 이 동일마주 두 마필 1번과 6번 동일마주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핵심 역할을 할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의 핵심은 김영수 마주죠. 김영수 마주의 두 마필 1번과 6번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다 라는 판단인데 만약 1200이라면 이번 경주는 플라잉 에이스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1번 게이트 순발력 뛰어나고 스피드 있고 직선주로 스태미나도 만만치 않아요. 뭐 3박자를 거의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플라잉 에이스로서는 안쪽에서 오히려 이 오버페이스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1400 경주를 맞아서 6번 플라잉 칸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플라잉 에이스의 편안한 전개를 방해할 1순위는 배틀크라이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휘저어버릴 수 있는, 직접 국제신문부에서는 워낙 강마들 틈바구니 외곽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라면 언제나 선두권에 머물러 있는 마필이 바로 배틀크라이입니다. 그리고 선두력이 뛰어난 하늘만점, 퍼펙트 액션, 요런 마필들이 어메이징 풋도 빠르고요. 초반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플라잉 에이스가 안쪽에서 편안한 전개하는 걸 막을 거예요. 예전 1400에서는 플라잉 에이스가 선행을 나서서 그때 일본 게이트였어요.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끌어낸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 3등급 경주였죠. 지금은 2등급이고. 근데 이번에 선행은 죽었다 깨도 못 가고요. 플라잉 에이스의 순발력과 스피드는 배틀크라이나 하늘 만점을 넘어서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내측 최적 전개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최적 전개를 풀어가는 마저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 치고 나오면서 전개가 꼬일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부 빅스텝의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는 김영수 마주의 두 마필이 양동작전을 펼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1번은 너무 여건이 안 좋다. 오히려 플라잉 칸이 이번에는 좀 더 안정적이다. 자, 승급전을 맞아서 부담 중량이 53까지 내려왔습니다. 53.5. 플라잉 칸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2등급 첫 도전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직전은 선행을 나서면서 이제 우승을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 마필도 앞에서 선행 선입 그리고 추입까지 다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번 경주 선두권이 두텁다면은 한 4, 5위권 선입권에서 따라가다가 직선주로 힘을 쓰면 됩니다. 폭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플라잉 칸. 물론 승급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대 마필들이 몇 두 보입니다. 완벽하게 부활한 파워 사운드도 있고 순발력이 있고 끈기도 있고 이런 마필들,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비교적 난타전 경주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난타전 경주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잉 칸의 기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승급전 충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이번 경주 풀어가겠습니다. 플라잉 아이스는 꺾어버리고 갑니다. 김영수 마저의 두 마필 중 1번을 꺾어버리고 6번을 중심으로 제가 노리는 마필, 화끈한 인기순위 뒤로 확 밀려있는 A급 관리마를 노리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인기마와 엮여도 배당이 최하 4, 50배는 나올 수 있는 공략이에요.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A급 관리마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금요 구경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 9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 경마 개인적으로는 메인도 상당히 기대가 높고요. 승부처뿐만 아니라 일반 경주까지 내용이 잘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준비 잘 했습니다. 부산도 내용이 좋습니다. 금요 경마 반드시 이겨놓고 토요 일요 경마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